그래요. 많이 모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 우선 수열의 수렴 발산입니다. 수열의 극한이라 그래서 수초랑 똑같아요. 극한은 수렴하고 발산 조사하는 거죠. 수렴하고 발산 조사하는 거. 수렴은 어딘가 가까워지면 수렴, 발산은 수렴이 아니면 발산. 끝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수렴 발산하고 수열의 수렴 발산은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근데 수열의 수렴 발산이 함수의 수렴 발산보다 조금은 더 다루는 게 적어요. 왜냐면 우리가 수열이라는 것도 일종의 함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수열도 함수의 일종이거든요. 수열도 함수는 통상적으로 f 땡땡 해서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 함수라고 하면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이 되는 함수인데, 수열이라는 거는 주로 f 땡땡 해서 n에서 y로 대응이 된다 그래가지고 n에서 r이죠 주로. 그래서 수열은 정의역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자연수, 공역이 실수로 이렇게 좀 바뀌는 게 수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거를 수원할 때 아마 학교에서 들어봤을 텐데 혹시나 그냥 안 들어봤어도 참고 정도. 그래서 기존에 수열의 함수의 극한을 할 때는 정의역 x가 실수다 보니까 우리가 수투 처음에 배우는 게 x가 어떤 실수 a에 가까워질 때 이런 거 배우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거 배우고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근데 수열의 극한으로 가잖아요. 수열에서의 변수는 보다시피 n으로 바뀌고요. n이 어디로 갈 때만 배우냐면은 이거밖에 안 해요. 수열의 극한은 이 세 개 중에서 얘밖에 안 해요. 왜냐면 변수 n이라는 거는 자연수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질 않아요.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라는 이 문장을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수열에서는 n이 자연수인데 자연수 n이 2가 아니면서 2에 가까워진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자연수는 1, 2, 3, 4 이렇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아니면서 여기에 가까워지는 수라는 게 없어요. 실수는 2가 아니면서 2에 가까워지는 수가 있죠. 하지만 자연수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안 해요. 그리고 x는 실수니까 저쪽에 음의 무한대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음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요것만 조사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함수의 극한에서는 fx를 관찰했다면은 수열의 극한에서는 an을 관찰하시면 돼요. 우리는 an을 일반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가 어떠한 값에 가까워지면은 수렴, 안 가까워지면 발산입니다. 끝. 이런 내용. 별로 안 어렵죠? 오히려 그래서 함수의 극한보다 더 단순하다고 보시면 되고, 함수의 극한에서는 대신 그 발산할 때, 발산일 때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냐면은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하고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 기억납니까? 이런 게 있었잖아요. 발산 중에는 한없이 커지는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이 함수의 극한에서 있다고 배웠는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얘네 세 개만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가 진동이라는 게 또 있는데 뭐냐면, 떨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런 의미를 가져가긴 하지만 그건 아니고, 진동이라는 거는 발산은 발산인데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도 아니면, 낙서야 정수열이 안 지워? 뭐라고 숨겨? 유유유 뭐요?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진동 표시한 거요. 이러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진동이라고 합니다. 얘 때문에 정수열이 가만히 있어. 별로 안 중요해요.
혹시나 메인이 흐트러지시면 안 되는 게 발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데요? 이러면은 수렴하지 않는 게 발산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또 뭐라고 쓰죠? 좀 막아버려야 되냐 못 쓰게 좀 하자.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발산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냐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냐 진동하는 발산이냐 이런 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야. 중요한 게 뭔지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중요한 거는 뭐야? 수렴이 중요한 거야. 근데 수렴은 뜻이 뭐다?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이 얼마에 가까워지면 수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요거 수열의 극한 개념부터 좀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표기법이나 이런 거는 선생님이 이제 리미트를 쓸 때 그 필기체로 갈겨 써요. 그래서 갈겨 쓰는 건 아니고 필기체로 빨리 써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리미트가 뭐 이렇게 써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 이렇게 쓰는 건데 그리고 이제 필기체를 좀 빨리 써가지고 뭐 이렇게 써도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자 이런 거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죠. 누가? 네가 못생겼다고? 얘가 못생겼다고? 얘를 약간 그 의인화 한 거야, 의인화? 아니 인신공격이 아니고 굳이 네가 못생겼다며. 비디오나 키세요. 너 그리고 야 너 내일모레 책 준비해. 책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지금 무책임하게 수업을 듣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무책임, 책이 없음 아니야. 무책임, 책이 없음임. 그 소리지? 에휴, 됐다. 자, 그래서 수렴 발산 조사하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렴하면 극한값 구하래요. n분의 1. 수렴의 발산이에요? 현정이? 우선 수렴인지 발산인지 따지고 수렴하면은 극한값 대라. 이런 소리예요. 자, n분의 1은 수렴 발산? 아이, 너 하지 마! 쫓아내버린다, 진짜. 수렴 발산? 지금 우리가 수열의 수렴 발산 조사는 다 뭔가 허전한데 뭐 하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지 지금 물어봤을 때. 언제냐면 다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잖아요. 분모가 되게 커지고 분자는 숫자니까. 우리가 이제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거고 0. 이거 진짜 이런 진짜 이 발 진짜 야 정수열이 저기 이거 쓰지 마. 이거 자꾸 방해돼서 안 되겠어. 자 이제 못 쓰니까 저기 카톡 하세요. 카톡 하시고 저기 뭐야 그 비디오 키세요. 비디오 키고 손 들면 내가 쓸 수 있게 해줄게. 알았어요? 내가 카톡은 이렇게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을 테니까 응? 이어폰 충전도 미리하는 게. 자, 그럼 자, 현정이 n 더하기 1은 수렴 발산? 발산.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은 n이 다 무한대로 갈 때. 발산. 자, 코사인 n 파인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기서 n은 뭐라고요? 자연수라고요. 실수랑은 좀 다르다 보시면 되는 게 n이 1이면 코사인 파이죠. 코사인 파이 얼마? 코사인 파이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 n이 2면은 코사인 2파이거든요. 그럼 코사인 2파이 얼마? 1. n이 3이면 3파이. 마이너스 1. 4파이 1. 지금 선생님이 찍는 애가 an이죠. 왔다 갔다 합니다.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그렇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수렴이야 발산이야 물었을 때 어디에 가까워지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안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발산이야. 근데 그 와중에 잠깐 얘는 발산은 발산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 되게 커져요.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이니까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발산은 발산인데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고요. 그럼 얘는
발산은 발산인데 양의 무한대로 가요? 아니죠. 음의 무한대로 가요? 아니죠.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발산을 우리는 진동이라고 부른다라는 정도.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수렴이냐 발산이냐가 중요한 거지 무슨 발산이냐가 이게 중요하진 않아. 물론 물어볼 수야 있지 문제에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고 왜 얘를 진동이라고 부르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모양새가 막 떨리죠. 그래서 진동이라고 하는 건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떨린다고 진동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떤 수열이 있는데 내가 점을 찍어 볼게요. n의 값을 키울 때 n이 1일 땐 여기고요. 이게 x축이에요. n축이라고 보겠습니다. 1일 땐 여기고 2일 때는 여기고요. 3일 때는 여기고요. 4일 때는 여기고요. 5일 때는 여기고 6일 때는 여기고 7일 때는 여기고 8일 땐 여기거든요. 그럼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네? 발산이에요? 수렴이냐 발산이냐의 판단 기준은 어딘가 가까워지고 있냐 아니냐 그걸 보셔야 되거든요.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가까워지죠? 수렴입니다. 어디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이런 걸 갖다가 부호가 지금 바뀌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뀌니까 이거를 진동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동은 뜻이 그게 아니거든. 부호 바뀌는 게 진동이 아니거든. 수렴하냐 발산이냐 했을 때 어딘가 가까워지면은 수렴 아니면 발산. 발산 중에서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니면 그게 진동.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크게 중요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이밍에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게 정수일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아, 비디오 좀 키세요. 화상수업을 비디오를 안 켜고 하면 참 이게 안 되는데 원래 현정이 없으면 내가 더 심한 말 많이 했을 텐데 그나마 현정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심한 말 안 하는 건데 소율아 비디오 좀 켜라. 어? 비디오 좀 키라고 비디오 좀 켜라. 요 타이밍에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현정이도 그렇고 소율이도 그렇고 우리가 참고로 함수의 수렴 발산 조사는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냐면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번 그리기 귀찮으니까 안 그리고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근데 지금 배우는 수열의 수렴 발산 조사는 대표적으로 이거를 보세요. 선생님이 얘 수렴 발산 조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죠? n에다가 1, 2, 3, 4 넣어봤잖아요. 요거는 그래프를 그려도 되긴 하지만 차이점이 함수는 x가 모든 실수로 그려지는 거지만 수열은 자연수로만 그려지거든요. 보다시피 점점점점. 그러니까 얘도 큰 맥락으로는 그래프이긴 한데 얘는 결국에는 n에다가 1, 2, 3 땡땡땡을 갖다가 대입해 보셔도 된다고. 알겠습니까? 일종의 규칙성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애들이 삼각함수 나오면 우선 쪼는데 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해보시면 되겠다. 넘어가서 그래서 이런 거 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2번에 지금 여기서 수렴하는 거 고르래요. 기억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발산? 아 요거는 저기 수투 때랑 똑같은 건데 7777777이잖아요. 이미 7이잖아요. 이미 7이니까 어딘가 가까워진다고 말하는 건 모순이지만 얘는 수렴이에요. 상수는. 그러니까 이거를 혹시 발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딘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니까 발산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약간 예외적으로 보셔야 돼요. 뭐 이렇게 그러냐 그러겠지만 자 알겠습니까? 상수는 수렴이야.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수렴이야. 현저히 니은은 수렴이야 발산이야. 정수일이 내가 주석 쓰라고 하기 전까지는 하면 안 돼. 알았어? 한 번 더 열어줄 테니까 내가 쓰라고 할 때만 쓰는 거야. 응? 니은은 수렴이야 발산이야 현저히?
이거를 이제 본인이 들었을 때 판단하셔야 되는 게 얘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냐 안 가까워지냐 이건데 보시면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4분의 2 루트 6분의 3 마이너스 루트 8분의 4인데 분모 커지죠. 그죠? 분자도 커지죠. 근데 누가 더 많이 커져요? 커질 때. 얘를 갖다가 혹시 이제 항을 찾아보면 분자가 제곱으로 써보면 얘가 지금 루트 1이거든요. 얘는 루트 4죠. 루트 9 루트 16이죠. 그죠? 뒤로 가면 갈수록 분모 분자하고의 비를 보시면 분모는 이 다음 거 뭐예요? 참고로 분모 루트 10이거든. 이 다음 거 뭐예요? 루트 25거든. 분수가 부호는 둘째 치고. 그럼 부호는 둘째 치고 그 값이 절대값 생각해보면 절대값이 어때지는 것 같아요? 좀 커지는 것 같아? 작아지는 것 같아?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 둘 다 커지는데 참고로 여기 보시면 여기 차이가 얼마냐면 3이거든요. 여기는 8이거든요. 여기는 15예요. 가면 갈수록 차이가 더 커져요. 분모 분자의 차이가. 그럼 그 수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그죠? 커지겠죠. 그럼 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귿은? 디귿 같은 거에 우선 얘를 먼저 해볼까? 리을 먼저 얘기해볼까? 리을. n이 무한대로 가면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 왜? 애초에 이건 로그 함수 배운 걸 이용하시면 로그 함수가 지금 밑이 10짜리니까 증가하잖아요. 그럼 n이 커지면 증가하겠죠. 발산. 자, 요거 수렴 발산 어떻게 따질 거냐 이건데 괜히 생긴 거 가지고 뭐 이상하다고 뚫지 말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일반항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대입해 보시면 돼요. n에다가 1 넣어보세요. 얼마예요? 여기다 1 넣으면 마일이니까 4. n에다가 2 넣어보세요. n에다가 2 넣어보시면은 여기 뒤에가 2분의 1이네? 그럼 3 빼기 2분의 1이야. 그죠? 3 넣어보시면 3 빼기 플러스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는 4 빼기 그럼 이제 패턴이 좀 보이죠? 4분의 1 4가 아니죠 미안. 자, 3 빼기 4분의 1 그 다음에는 3 더하기 5분의 1 그 다음에는 3 빼기 6분의 1 이게 계속 무한히 가는 거거든? 어떤 거 같아요? 어딘가 가까워져요? 아니면 커져요? 작아져요? 이루져도 아니에요? 뭐예요? 3에다가 이게 왜 나 싸고 난리야? 이거 더한 거 얼마예요? 3이죠 얼추. 네. 그잖아요. 3에다가 빼기 얼마예요? 얼추 3이죠.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진짜 그만. 너 이제 저기 연구 퇴출이요. 저기 너 저기 못해 이제. 아이고 지원해. 현정이 수렵 뭐야 이거. 완전 진짜 대박. 현정이 수렴이야 발산이야? 그러면은 수렴이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판단은 어려워하시면 안 돼. 알겠죠? 괜히 근데 모양 보고 많이 어려워하는 건데 모양 보고 어려워하지 마셔야 겠죠.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요렇게 건너간 애들 확인 체크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다 과제인 거야. 과제. 제일 별로요? 가능하면은 이제 이런 거야. 솔직히 뭐 푼다는 느낌보다도 그냥 답 쓴다는 느낌이긴 한데 답만 써도 되는 건 답에 책에 나가셔도 상관없는데 연산을 하고 풀어야 되는 건 당연히 공간이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트에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노트에다가 푸시고 답은 옮겨 쓰시고 채점은 여기다가 하시고 책에다. 어차피 이 책은 2번 볼 여유는 없거든요 우리가. 왜냐면 어차피 그 부교재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트에다 푸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도 노트, 수학 노트 같은 거 쓰나요? 이런 거 참 좋은 습관이네요. 우리 소율이는 노트를 안 써요. 노트를 안 써요. 노트. 자, 다음은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입니다. 이 앞에만 함수자로 바꾸시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과 똑같습니다. 어떤 성질이냐면은 이렇게 알고 있는 상수배,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리미트라는 기호를 갖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합쳐 써도 된다. 요게 극한의 기본 성질입니다. 함수랑 수열이랑 이건 완벽하게 동일해요. 굳이 체크하시고 좀 넘어간다고 하면은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은 이 성질은 언제만 쓸 수 있냐? 수렴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정도는 체크해 놓고, 근데 뭐 이거를 체크했다 안 했다 때문에 문제가 잘 풀리고 그런 건 아닐 텐데 주의사항은 조 정도라는 거 정도까지 알아두시고, 계산 문제는 그래서 함수의 극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 이따 보시면은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값 계산인데, 우리가 이제 참고로 함수의 극한값 계산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었죠. 아까 현정이 물어보니까 대답했어요.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 가지고 비교했었습니다. 동차면은 개수비. 분모 차수가 더 크면 극한값이 수렴 발산.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아까 그거는 맞았는데? 자, 그 예를 들어서 2x 제곱 더하기 1분의 x, x가 무한대로 가면 그 동차만 없이 할 줄 아시나요? 분모 차수가 더 크면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우선. 근데 얘가 2차잖아요. 1차고 차수가 크면은요 값을 큰 거를 넣으면 넣을수록 그 차이가 더 훨씬 커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x랑 x제곱 있잖아. 한 3 정도 넣어봤자 요거밖에 차이 안 나잖아. 6밖에. 근데 여기다가 한 100만 넣어보세요. 100만. 얼마나 차이가 커집니까? 크면 클수록 차이가 되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차수가 클수록 무한대분의 무한대긴 한데 얘가 훨씬 더 큰 무한대처럼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을 하죠. 분모가 훨씬 더 커지면. 분모 분자 중에 분모가 덩어리가 크면 0이잖아요.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그렇게 처리하는 건데 아까 동차만 하는데 진짜 동차만 할 줄 아시는 거야?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서 푸는 건데 혹시 이렇게 나눠서 푸시나? 그건 아니고 정석은 나눠서 푸는 거긴 하는데 대부분 안 나누고 그냥 차수 보고 바로 풀긴 합니다. 차수 보고. 이따 한번 보시면 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함수의 극한에서 마찬가지로 본 적이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나오게 되면 유리화해서 합니다. 유리화해서. 유리화는 할 때 곱셈 공식 뭐 쓰죠? 유리화할 때 필요한 합차 쓰죠. 합차 알죠? 그거 쓰시면 되고, 원래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거 말고 한 가지 대표적인 꼴이 더 있었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부정형의 극한이라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말고 하나 더 있는데, 함수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원래 0분의 0꼴이 있는데 기억나요? 네. 이게 수열의 여기 극한에서는 안 나와. 뒤에 가면은 등비가야 나와. 등비가야. 왜냐면은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갈 때밖에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0분의 0이 나오지가 못해. 이 상황에서는. 뭐 그렇다 참고 정도. 그래서 여기는 계산인데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겠고, 요 얘기인데 요 얘기를 갖다가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겠는데 괜히 막 복잡하게 써놨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분수에는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잖아. 차수를 주로 우리가 이제 n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문자 n으로 차수를. 그랬을 때 분모 분자의 차수가 동일하면 그러면 그때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구한다. 요게 아까 전에 현재가 대답한 거고,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커요. 그러면 분모 덩어리가 더 크니까 0으로 수렴한다.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더 커요. 그러면 분자가 계속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발산한다. 요게 어쨌든 여기에 써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괜히 저렇게 써놓으면 막 문자로 써니까 왠지 좀 어렵게 느껴지시고, 그냥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요거 혹시 알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네. 알겠어요? 요거는 거기에다가 한쪽에다가 좀 필기를 좀 해놓읍시다.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집에서 복습을 잘 안 하니까. 자,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이런 건 별로 안 어려워요. 지금 AN 더하기 BN의 극한값, 여기서 우선 원래는 이거 체크하셔야 되는 건 요거 수렴한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겠고,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현정이가 요런 거는 선생님 이렇게 또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똑같이 좀 따라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뭐 중요한 이제 뭐 습관이 되든 안 되든 되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우리 진짜 종소율이 집중해. 너도 이거 동그라미 쳐주는 동그라미 치고, 알겠어요? 또 자꾸 이러면은 다음부터는 저기 화상 링크를 엄마한테도 하나 보낼 수가 있어요. 응? 같이 들어와 보시라고. 자, 수렴한다 체크하시고, 더한 게 4고 곱한 게 3일 때 제곱의 극한값 구하래요. 곱셈 공식 변형식 써야 되겠죠? 불러보세요. 현정이 뭐예요? AN제곱 더하기 BN제곱은 얘랑 얘 가지고 만드시면은 AN 플러스 BN의 제곱 마이너스 AN 2 이거죠. 계산하시면 4 집어넣어가지고 4, 4, 16 빼기 2, 3은 6. 쉽죠? 대신 이게 단순하게 난이도 조금만 높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데 세제곱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제곱 공식도 외우셔야 돼요. 외우고 있나요? 네. 오케이. 자, 넘어가서 질문 아니야. 질문 무슨 무시야 이게. 아니 본인은 전혀 그렇게 안 느끼는데 왜 지가 거기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 그리고 쉬는 시간에 개념 원리 풀라 하는 뭐라는 거야. 현정이가 보냈다고? 현정이가 보냈다고? 현정이가 보냈다고? 아니 이제 쉬는 시간 줄게요. 쉬는 시간 줄게요. 자, 종규이 끝말을 먼저 얘기하지 그랬어요. 욕할 뻔했네요 너한테. 자, 여기 7번은 이거 좀 알아둡시다. 리미트 AN 빼기 1이 3으로 수렴하면은, 자, 리미트 AN은 얼마냐? 뭐 수투할 때도 했던 건데, 현정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AN 얼마겠어요? 4 4겠죠? 그죠? 원래는 이게 리미트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항해서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도 돼, 결과적으로는. 원래는 치환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4라는 거, 이건 앞으로 계속 알아두시고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 A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몰라도 상수를 더하거나 뺀 거는 그냥 찢어서 연산해도 상관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보시면 되고, 이런 건 이제 바로바로 보고 같이 그냥 답을 채우겠습니다. 3번에 1번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거분의 저거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럼 파악하셔야 되는 게 우선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차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차수가 3차 동차예요. 극한값 얼마? 2죠. 자, 2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 파악했는데 차수가 분자가 더 커요. 그럼 뭐예요? 분자 3차, 분모 1차. 그럼 뭐예요? 발산 네, 발산이라고 쓰면 끝이에요 그냥. 2번은 분모 2차, 분자 1차. 뭐예요? 0 그렇죠, 0. 4번은 자, 요거는
우선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그냥 바로 얘기하시기에는 분모가 잘 보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지요. 그죠? 근데 이게 잘 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처럼 안 보이는 게 어차피 앞에는 루트 2차 무한대고 뒤에는 루트 1차 무한대니까 이거 굳이 유리할 필요가 없다고요. 분모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고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냥 무한대로 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한대로 간다고. 얘가 왜냐면 얘는 2차고 1차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2차가 차수가 큰 애가 항상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걔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얘는 마치 분자는 1차고 분모는 제일 큰 애 기준으로 보시면 루트 2차니까 우리가 루트 2차는 마치 1차처럼 볼 수가 있죠. 그럼 얘도 동차예요. 그럼 개수비로 가시면은 얼마? 1이죠. 만약에 현정이 여기가 여기 앞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4예요. 4n제곱. 그럼 이건 극한가 얼마겠어요? 2분의 1.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죠? 개수 잘 처리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지워라 정소율이. 요런 거는 로그 연산 기억하셔야죠.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그렇죠. 나눗셈이다. 그래서 얘 써주면은 3n 더하기 2분의 2n 더하기 1로 이렇게 로그가 처리가 되죠. 그러면 이거 극한 먼저 처리하시면 얼마? 얘는 동그라미에 대한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더하기 2분의 2n 더하기 1은 얼마예요? 한정이? 극한 처리하시면 3분의 2.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3분의 1. 아니죠. 얘를 써야죠. 얘를 써야죠. 답은 그래서 로그 3분의 2가 답이죠.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4번에서 우리가 이제 수원에서 수열할 때 배웠던 공식 외우셔야 되는데, 현정이 다 시험 때 배울 때 마무리 외웠나 모르겠네요. 자, 현정이 시그마 K 공식 뭐예요? 시그마 K. 풀르세요 그냥.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네, 이렇게 되고요.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시그마 뭐라는 겨? 바이? 보이? 시그마 보이? 뭔 소리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거는 외운 것 같아요. K 제곱 세제곱은? 4분의 n 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 네, 외웠네요. 뭐 굳이 안 써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시고, 그럼 이제 1번에 극한 처리하래요. 그럼 얘는 일반항을 보니까 옆에 분자의 1부터 n까지가 있잖아요. 그럼 분자가 뭐가 되냐면은 합공식 쓰시면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 되죠. 요렇게 일종의 약간 번분수입니다. 그죠? 좀 이쁘게 쓰면 어떻게 돼요? 2가 여기로 내려가서 리미트 2n제곱분의 n의 n 플러스 1입니다. 맞나요? 극한값 얼마? 2분의 1. 그렇죠. 자, 밑에 2번 되게 복잡스러워 보이는데 우선은 얘부터 먼저 처리하시면은 얘는 배운 대로 또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고요. 요 앞에 거에서 약간 고민스러울 수가 있는데 요거 제곱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돼요. 패턴이 보시면 되겠네.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네. 계산하면 3분의 2죠? 아마 그 뒤에 거 계산하면 4분의 3이에요. 땡땡땡. 마지막 거 계산하시면 n분의 n-1입니다. 지워지는 패턴인데 현정이 이런 거 지울 때 혹시 요렇게 지우나요? 혹시? 요렇게 지우시는 거 맞는데 그것도 알아두시고 똑같은 얘기긴 한데 지워지는 패턴이 자 분자는 1부터 n-1까지죠. 분모는 2부터 n까지죠. 그럼 겹치는 게 2부터 n-1까지 겹치겠죠. 이렇게 지워지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남는 게 뭐냐? 앞에 거 남는 게 n분의 1 남죠? 그리고 뒤에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 남았으니까 요거 극한 처리하시면 얼마? 아 제곱을 안 했네 여기. 아 제곱을 안 했네. 미안합니다. 제곱을 안 했네. 여기다 제곱을 해야죠.
근데 만약에 제곱이 없었으면 뭐라고 하시면 돼? 참고로. 발산? 네. 제곱이 있으니까 얼마?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별로 없죠? 별로 없죠? 됐고. 얘는 참. 개인 노트요.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요런 거 시그마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 혹시, 이거 분자만. 1제곱, 3제곱, 2제곱이니까 저거 시그마 처리를 하시면은 뭐라고 쓰는겨? 아유, 글씨를 쓰려면 똑바로 쓰는가? 선? 연수 토요일부터 온대. 연수?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름만 들어가지고. 그래요? 토요일부터? 앞에 거 모르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요? 우선은 쌤한테 문자를 하나 저희 한번 넣어보라 그래요. 나한테 문자를. 같은 반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얘랑 같은 반인가? 아니요. 셋 다 다른 반이에요? 네. 야 정수율이! 정수율이! 야 그리고 까먹기 전에 야 아까 기하 시험진 이따가 끝나자마자 제출해가지고 끝나면 풀어서 제출하시고 오늘은 12번까지 푸시는 거야. 12번까지 기하는 풀어서 제출하시고 그 연수한테는 선생님한테 그 한번 문자를 하나 남기라고 하든가 아니면 어머님 문자를 하나 남기든가 내가 그 수업 관련해서 상담을 드려야 될 분 연락처를 하나 남기라 그래요. 전달했다고요? 잘했다 그래.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요거 합 처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현정이가 느껴야 되는 게 극한이 어렵나요? 극한은 안 어려워요. 실제로 여기서 애들이 많이 포기하는 게 얘를 처리를 못해서 그걸 어려워하지 마무리 극한 처리는 별로 안 어려워요. 요거 극한 처리 하시려면 얘가 지금 제곱이니까 여기 분자가 일반항을 써보시면 요것만 따로 시그마로 써보시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2K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럼 얘는 처리하시려면 방법이 시그마에서는 곱하기는 무조건 전개밖에 없습니다.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시그마 전개하시면 4K 제곱 빼기 4K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그마가 들어가면은 4 곱하기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되고 빼기 4 곱하기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되고 뒤에는 n이 되겠죠. 그죠? 오히려 수원보다 더 좋은 게 얘를 밑에다가 n 세제곱을 깔아주고 극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수원에서는 이런 게 나왔으면 얘네 다 통분하고 계산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여기선 극한 처리할 거니까 분모 3차예요. 분자 어쨌든 저쨌든 몇 차예요? 분자 어쨌든 저쨌든 3차죠. 그러면 동차니까 개수비만 보면 되고 분모는 개수 어차피 얘 거 따라가면 1이고요. 분자에서 3차 나올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뒤에는 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얘 개수비 따시면 얘 개수 얼마예요? 3분의 4. 그죠. 3분의 4. 그래서 답이 3분의 4. 이 문제 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그마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5번에 수초랑 마찬가지의 미정계수 결정인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2로 수렴했습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상수로 수렴을 하는데 얘가 0으로 수렴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까 했던 거를 반대로 물어보는 거죠.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가 더 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거든. 얘가 만약에 수렴을 했는데 0이 아닌 상수로 수렴을 했다. 그러면 최고차 개수비밖에 없거든요. 그 말은 얘랑 얘가 차수가 같았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2로 수렴했잖아요. 동차가 돼야 되겠죠? A 얼마? B 얼마? 6 하시면 되죠. 자, 6번에 뭐
AN의 분자가 3n 더하기 2를 인수로 갖고 있어도 안 되나요? 이 질문이야, 정소율이? 야, 질문할 때는 적어도 비디오를 켜놓으세요. 적어도 질문할 때라도. 응? 눈알이라도 좀 보게. 아, 내내 하지 마시고요. 내내가 아니고. 소율아? 얘는 무한대로 갈 때야, 정소율 씨. 지금 네가 질문하는 건 마치 0분의 0꼴 얘기하시는 거거든. 무한대로 갈 때인데 무한대로 가는 애가 네가 만약에 얘기하는 대로 인수를 가져서 약분이 되면은 모르는 거지. 그리고 글씨 쓸 거면 소율아 좀 똑바로 잘 써. 잘 못 알아보겠어. 저기 똑바로 똑바로 정자로 이렇게 좀 정자체로 이렇게 좀 잘 써요. 가렸어요, 소율아. 어차피 가렸습니다. 안 보여요. 자, 다음에 극한을 조사하고 극한값 구하려는데 아까 1번은 저기에서 아까 익힘에서 확인 체크해서 했던 거랑 같아요. 연수 저거 이제 유리화만 좀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수가 아닙니다. 현장이 하도 애들이 이제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자 성도 몰라요 심지어. 자 원연수야. 그래요? 자 당연히 여학생이겠죠? 네. 그죠? 자 이게 무슨 편견이야. 말도 안 소리하고 있어. 이런 거 이제 얘가 얘기한다 또 이제 정수열이 또 쓸데없이 이런 거. 자 2번만 보겠고요. 2번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보이죠? 유리화 하셔야 되는데 요거 유리화는 좀 이제 권장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잘 보면 자 리미트 식을 쓰실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우선 분모는 유리화 했다 치면은 뭐 남아요? 계산하고 다시 합차하면은 1이에요. 자 분자는 유리화 했다 치면 뭐 남아요? 얘도 1 남죠. 자 그리고 나서 분모에다가 누구 써줘야 되냐면은 분자 유리화 할 때 했던 애를 분모에는 써줘야죠. 남아있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맞나요? 마찬가지로 분자에는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해줬던 애를 갖다가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내가 한 방에 유리화를 한 거거든요. 분모 분자를. 이게 약간 과도한 암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거를 분모 따로 유리화 한식 쓰시고 풀고 나서 또 분자 따로 유리화하면 오히려 그게 더 실수가 많은 것 같아서 얘는 그냥 한 방에 유리화 하는 거를 주로 권장을 합니다. 극한값 얼마예요? 저기? 극한값 얼마예요? 극한값? 그죠? 얘는 1이긴 한데 참고로 중간 논리는 이렇게 1이 나와야 돼요. 얘랑 둘이 차수를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루트의 1차니까 동차처럼 보이고 개수비로 보시면 루트 1, 루트 1, 루트 1, 루트 1이라서 1인 거예요. 알겠죠? 말하고 계시냐고?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는데 아유 가지가지 아무튼 이런 건 별로 뭐 이제 이런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좀 지워라 수업을 할 수가 없어 지저분해가지고 요거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10n제곱 빼기 n세제곱 어디로 가겠어요? 10n제곱 마이너스 n세제곱은 저기 어차피 렉 걸렸었구만. 네, 뭐가 되겠어요? 극한 처리하시면 0? 10n제곱 빼기 n세제곱에 어쨌든 수열의 극한도 크게는 함수거든 어쨌든. 근데 이런 건 딱 봤을 때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다항함수인데 3차 함수, 최고차 음수 어쨌든 그래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어쨌든 발산. 그죠? 됐고 요런 거 이제 14번 보시면 여기 루트 안에 얘를 수열에 합처리 하셔야 돼요. 요거만 불러볼까요? 선생님? 요거만 1부터 n 더하기 1까지 합 2분의 응. n 플러스 1 곱하기 n
뒤에는 뭐 이거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유리화하셔야 됩니다. 자, 7번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루트 n제곱 더하기 a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3으로 수렴을 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죠. 유리화하셔야 되겠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유리화하시면 분자는 유리화하게 되면 남는 게 뭐예요? 저기? an 마이너스 네, 이렇게 되겠죠. 분모는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한 거 쓰시면은 n제곱 a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3으로 수렴을 했다. 그러면은 동차다. 차수가 같다. 분모가 몇 차? 1 그렇죠. 1차. 그러면 분자도 1차니까 개수비로 쓰시면은 분자는 a고 분모는 개수 얼마? 그렇죠. 세이브.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8번에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의 극한을 구하여, 다음의 극한 값이 3일 때 AN을 구하여라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3이 예를 들어 뭐 10이다 하면은 그냥 리미트 찢어가지고 AN의 극한을 얼마? 7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요게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 안에서도 가능은 해요. 혹시나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풀면 안 되긴 해요. 그러면은 치환해서 하셔야 되긴 하는데 정석은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얘 극한값을 구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정석대로 하려면 얘를 치환을 BN이라고 해서 치환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치환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라고 하면은 풀이 방법 1은 그냥 알파를 넣어. 리미트를 찢어서. 그러면은 분자의 알파 더하기 5 분모의 2알파 더하기 1은 3이 나와서 계산하면 알파 값 나오겠죠. 1차 방식 푸시면 할 수 있겠죠. 자, 풀이 방법 2가 정석인데 요거는 얘를 bn이라고 치환을 합니다. 2n 더하기 1분의 an 플러스 5 요거를 bn이라고 해요. 그럼 얘를 갖다가 an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요. 천천히 계산을 해가지고 an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2b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n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구하라는 게 an의 극한이니까 양변에다가 리미트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때는 bn의 극한이 3인 걸 아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하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3이 6 빼기 1분의 마3 더하기 5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 방법이 정석이기는 한데 이거는 알려는 드리니까 정석은 이거다 알아는 두시되 그렇다고 해서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소율이 듣고 있어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 AN 암산 어떻게 빨리 한 것 같아? 그냥 한 거라고? 내가 뭐시 알파 AI냐 이걸 그냥 이렇게 바로 하게? 뭐라는데? 40 안 보여. 사실 뭐라는 거야? 답이 답을 이미 알고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거랑 이 식정리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지. 얘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답을 이미 알고 있어. 에이 됐다. 에이 뭘 기대를 하고 물어본 게 됐어 코딱지 됐어. 놀고 있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은 혹시 현정이 예전에 그 유리함수의 역함수 역함수 구하는 거 외웠나요? 유리함수 이렇게 y는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 있으면 이거 역함수를 원래는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유리함수 정도는 역함수를 빨리 구하는 게 좋다 외우는 방법이 있거든. 해보시면 결론적으로 얘랑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는 거거든.
아 됐어 조용히 해. 너는 알아? 지도 모르. 참고로 유리함수는 얘랑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돼요. 네. 내가 참고로 그거 한 건데 원래 정수열이가 이 정도는 알고 캐치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헛소리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다고 알고 있긴 뭘 알고 있어. 됐어. 넘어가서 됐어요. 됐고. 자 다음은 수열의 극한하고 대소관계인데 수열의 극한하고 대소관계는 리미트하고 부등식의 관계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많이 등장하는 게 요거 이제 우리가 샌드위치죠. 샌드위치 알죠? 네. 수투에서 했던 거. 양옆에 있는 애 극한값이 같으면 가운데 낀 애의 극한값도 걔가 된다. 아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 샌드위치라고 그린 거예요. 아니 그림을 그리려면 그림이나 잘 그리든가. 그림 샌드위치 같지 않고. 응? 정수열 아니야 정수열. 정수열. 귀엽다. 정수열. 아 얘는 기본배가 네 친구냐 이거냐. 아까 자꾸 앞에 시간도 자꾸 이름을 자꾸 남발을 하고 있어 쟤는. 아유 됐다. 쟤는. 이거 저기 엄마한테 일러야 돼 저거. 자 그만해. 뭐라는 거야? 표현적인 거 같아? 총연적인 거야? 자, AN의 극한값 구하라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샌드위치 문제인데 가운데 부등식에 n제곱 더하기 1에 AN이 있으니까 세 군데를 다 n제곱으로 n제곱 더하기 1로 나누는 거죠. 요렇게 나눠주시면은 여기는 가운데 AN만 남고 여기에다가 이제 리미트 처리를 다 하는 건데 극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극한하고 부등식 성질에 의해서 이퀄이 생긴다. 이런 기본 성질이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방금 한 얘기?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부등식에다가 리미트 처리를 하시게 되면은 이퀄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퀄이 없어도 이퀄이 생긴다. 그래서 일로 와서 그럼 이 가운데 끼어있는 AN의 극한은 뭐가 되냐? 얘 극한값 얼마예요? 분명히? 얘도? 그래서 당연히 9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문제풀이 하실 때 지금이야 얘가 심플하니까 그냥 이렇게 뚝딱 해서 끝냈는데 여기 식이 되게 더러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결론적으로 문제를 푸는 요령은 샌드위치는 당연히 얘 극한값하고 얘 극한값이 같아야지만이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한쪽만 구해도 상관이 없겠죠. 객관식 이런 거 답내실 때 그죠? 미리 알고 계시면 어차피 얘랑 극한이 같으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얘가 극한이 9고 얘가 극한이 10이면 이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시고 식이 복잡할 때는 그냥 한쪽만 해도 되겠다.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야매 같은 소리 하면서 이게 왜 야매야 그제 이게 왜 야매야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지 저런 참. 에이. 이거 어떻게 이걸 약간 시험이 끝났더니 너 광기에 지금 아주 그냥 막아야 돼. 자, 그래서 10번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제곱분의 사인 n 세타의 극한값인데 우선은 딱 봤을 때 현정이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그죠? 대부분 그 생각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왜냐면 자 사인 n 세타인데 n이 무한대로 가요. 근데 우리가 n이 자연수잖아요. 자 1세타, 세타가 뭔지도 몰라. 근데 사인 1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뭐가 됐든 간에 사인 지금 사인 n세타라는 거는 어쨌든 범위가 어떻게 잡히겠어요?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삼각함수에 의해서 사인 값의 범위는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애에다가 뭔 짓을 하더라도 무조건 마일에서 1이죠. 네. 맞습니까? 삼각함수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특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 중에서
애들이 좀 간과하는 특징이 최대 최소가 있다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주로 삼각함수를 배우고 나면 특징으로 제일 많이 되는 게 주기성. 맞나요? 주기. 그 다음에가 대칭성. 선대칭, 점대칭. 그 다음에가 최대 최소가 있는데 애들이 이걸 되게 등한시하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샌드위치에서 범위가 잡힌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극한을 만들기 위해서 세 군데를 다 1 더하기 n제곱으로 나눠줘봐요. 그리고 리밋을 처리해요. n을 무한대로. 얘 극한값 얼마? 0. 0. 0. 얘 극한값 얼마? 0. 삼각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수투할 땐 당연히 안 했죠? 삼각함수니까. 삼각함수의 극한에서는 범위의 의미를 미리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샌드위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네, 여기까지네요. 자, 그럼 우선은 예제들을 한번 선생님이 풀어줬으니까 지금 방금 풀어줬던 예제들 밑에 확인 체크를 푸는데 이렇게 하나씩 다 풀면 시간은 안 되겠고 풀면서 좀 자기가 어쨌든 잘 모르겠던 거나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만 지금 하면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질문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앞쪽은 여기는 됐고 현정이 저기 지금 9번에 보시고요. 9번 먼저 해보세요. 하나씩 하면은 그 다음 거 얘기해 줄게요. 점수율도 밑에 있는 거 확인 체크 해보시고